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연구하는 작가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그림책과 관련한 책들을 쭉 살펴보고 제 취향껏 제가 보고 싶은 책 위주로 한 13권 정도를 빌려왔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그림책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미 다 읽으신 책들이 아닐까 싶지만 그림책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지 좀 구경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 빨간 모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림책과 관련된 책이냐라고 생각되실 텐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예, 빨간 모자 늑대 책인데, 예, 그림 형제 글에, 수잔네 얀제님께서, 예,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이 책이 그림체가 약간 좀 독특하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선뜻, 예, 이렇게 구매하기 힘든 책인데, 실제로 이 책을 연구하신 그 교수님이 계신데, 한번 한양대에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림 형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시대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그림체가 적합할 수 있다,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그 시대에 할머니, 엄마, 손녀, 딸로 이어지는 이 세대 간의 어떤 관계와 알력,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그림책을 감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수잔된 얀젠이 그 자신의 이 독특한 그림을 통해서 그 빨간 모자 늑대의 원작의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싶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을 찾고 싶어서, 예, 이 책을, 예, 개인적인 취향으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예, 그림책 앤 문학 읽기. 그래서 그림책을 아동문학으로 좀 보고 연구하는 책들은 많은데, 이 저자는 정통 그냥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예, 그림책을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한번 어떤 예, 소개글을 썼는지 제가 요 글이 참 흥미로워서 빌리게 되었거든요. 굵은 선으로 과장되고 웅뚱뭉뚱 색칠된 그림들이 때로는 낭만주의를, 때로는 표현주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언어로 읽힌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예, 이렇게 굵은 선, 뭉뚱뭉뚱한 선, 예,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른 예술사조를 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 그림의 힘이다. 그래서 이런 걸 발견했다고 첫 줄에 적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림책은 오늘의 무성한 영상 시대의 온갖 영상들, 그리고 오랜 전통의 종이책들 사이에서 화평한 얼굴을 하고 있는 중재자였다. 문학을 이토록 깔끔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다니. 문학 45년이 넘어서의 내 외도는 너무나 즐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문학사조와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예, 호기심 때문에 빌게 되었고요. 그 다음 책은 네, 한 권으로 만나는 한국 그림책 100년사, 우리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책사에 대한 그 이야기는 많은 이론서에 이렇게 뭐 한 챕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권으로 예,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 그림책의 역사를 다루는 책 한번 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예, 세계의 어린이 책과 작가들, 그들의 50년 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호즈미 타무츠, 예, 일본 저자분께서 요 책을 지으셨는데, 한국 책이 어떻게 일본 시장과 교류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어 있어서 좀 제가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책의 5가지 표현 기법. 그림책은 재미있다.
예, 이렇게. 이것도 일본 작가분 다케우치 오사무 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림책 관련한 그 연구 논문들을 좀 읽다 보니까, 이분 책을 인용하신 연구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도 흥미롭고, 어떤 부분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책을 인용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 표현 기법이기 때문에 아마 5챕터 정도, 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 보면은,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시점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연속 시점의 비밀, 예, 연속 시점론. 예, 이게 공간, 그 책에서 그림 텍스트는 동시적으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글에는 하나의 시점으로 서사가 기술되고 있다면, 약간 여러, 예, 복수의 시점들이 표현될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은 왜 이어져 보이는가? 그림책의 그림들은 만화하고 달리, 예, 이렇게 연속성이 약간은 단절된 그림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단절돼 있는 그림들이 묶여져 있는 건데 왜 그게 이어져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는 점들도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의 중요한 역할, 연속성과 화자, 예, 그다음에 그림책 속의 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림책 속의 시간, 예, 시간은 약간 서사에서 표현하는, 예, 그런 방법들인데, 오히려 그림 텍스트를 위주로 좀 본다면, 그림책 속의 공간, 언어, 약간 이런 부분도 좀 다뤄보면 어땠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어쨌든 요 책이고요. 그다음 빌린 책은 유화 그림책의 기호학적 이해입니다. 제가 그 논문 쓰면서 기호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곤 하는데, 사실 미술에서 기호학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시각 언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 그림책에도 그 기하학적인, 예, 관점,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면은 훨씬 더 그 그림책 예술의 깊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아 그림책의 기하학적 이해이기 때문에 유아 교육 코너에 있어서, 유아 교육 그 책이 모여 있는데 2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예, 이렇게 그림책 관련 책은 한 권만 꽂혀 있었는데, 어쨌든, 예, 이 책 아주, 예, 제 개인적인, 예, 그 관심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혜선님께서 박사 논문 쓰신 걸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행본으로 다시 정리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평론책이에요. 책 제목이 그냥 그림책. 아유,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골랐습니다. 네. 평론책이라는 점, 어떻게 평론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했고, 이렇게 과감하게 다른, 예, 부재 없이 그림책이라고 제목을 지은 점들도 용감하고 뭔가 자신감 있어 보여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책의 이해. 예, 현은자 김세희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책은 뭐 굉장히 오래전에 출판돼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많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통독을 한 적은 없어서 일단 한번 빌려와 봤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현대 그림책 읽기. 최근에 그림책 특강 가서 보면은, 예, 이 아이 소개 드릴까요? 포스트 모던 그림책, 뭐, 현대 그림책에 의해 뭐, 이런 특강들이 좀 많은데, 저도 사실 그 미술교육 사조, 예, 관련해서 그 강의를 할 때, 모던, 예, 미술교육과, 근대 미술교육과 현대 미술교육,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미술교육 사조들을 살피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바탕들이 또 그림책을 이해하는 데는 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좀 한번 공부가 꽤 많이 될 것 같아서 빌려와 봤습니다. 그 다음 책은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만들기 7단계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께서 자신들의 노하우들을 좀 공유하는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학기에 그 캡스톤 디자인 미술교육에서 그림책 활용하는 미술교육 그런 수업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후반기에는 그림책 창작을 할 텐데 물론 저도 그림책 작가이기 때문에 제 경험들을 나누기는 하겠지만 다른 그림책 작가들은 어떤 방법들로 그림책을 제작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려보았습니다. 이것도 좀 연결이 되는데 그림책 만들기 트레이닝.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네, 이렇게 더미북 만드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이론과 작가의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도 검토하고 도움받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빌려봤습니다. 그냥 마지막 책입니다. 좋은 그림책의 기본이라는 책인데 오늘 저희가 그 그림책 활용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마지막에 토론 문제로 어떤 그림책이 아동용 그림책으로서 좋은 그림책일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논의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아동용 좋은 그림책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지으신 권승희님은 그 원래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 전공 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을 홍대에서 산업미술대학원에 진학하셔가지고 편집 디자인을 공부하셨나 봐요. 그래서 출판사에 가셔서 아동용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책들 그리고 국내 창작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외국 그림책을 번역해서 만드는 작업들까지 굉장히 많은 그 경력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책을 그냥 디자인하는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론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서 좀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본인만의 약간 그런 기준들을 정리하신 책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껍고요. 그다음에 이분께서 좋은 그림책의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딱 그 목차를 보고 이거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빌려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빌려온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책을 제가 읽는데 도대체 며칠이나 걸릴까요? 네, 여러분들께 이 영상으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읽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